저는 오늘 똘레도에 왔습니다. 오늘 투어를 하러 왔는데 잠깐 자유시간 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똘레도 대성당이에요. 좀 사람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 주말 오전이라서. 자, 이 성당을 짓는 데만 거의 265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이 성당은 인공위성 지도에서 봤을 때 십자가 모양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상징이 있는데, 십자가가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모마리 인체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저 앞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저 문이 중앙문인데 이름이 용서의 문이에요. 밑에가 어머니 자궁이죠. 그래서 어머니 품으로 들어간다는 상징 때문에 중앙문이 밑에 부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면 성가대석이 나오거든요. 가운데 심장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노랫소리가 퍼진다는 상징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성가대석,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성가대석이 나오죠. 그리고 들어가면 머리 부분이 중앙 미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딕 양식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아치를 보시면 일명 첨두 아치라고 해서 이전 로마네스크 때만 해도 이런 아치가 발명되기 전이라서 하중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았죠. 근데 이 아치가 발명되면서 이 무거운 그 하중을 다 기둥, 벽으로 분산시켰대요. 이때부터 이 고딕 양식 때부터 첨탑이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이 커져도 돼요. 그래서 스탠드 글라스가 이렇게 유래하게 된 거죠. 스탠드 글라스 하면 유럽의 전형적인 미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럽식이 원래 아니에요. 이슬람식 미술인데 이거를 카톨릭에서 받아들인 거죠. 우리 잘생기고 이쁘면 용서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들어가면 그 용서의 문 쪽에 보물의 방이 나와요. 여기에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하고 이사벨 여왕에게 바쳤던 첫 금으로 만든 성체 현시대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금을 바친 거죠. 자, 그리고 쭉 돌아서 중앙 그 머리 부분에서 왼쪽에 엘그레코의 엘렉스 폴리오라는 명작이 있는 미술관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똘레도 대성당이 가우디 성당 이상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남다르니까 들어가시면 이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일대폰서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저기 가운데 용서의 문, 자, 이 용서의 문 위쪽을 보면 성모 마리아가 무릎 꿇고 있는 일대폰서에게 선물 주는 이 장면, 이게 바로 똘레도에서 가장 중요한, 또 똘레도 대성당에서도 중요한 전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사항은 좀 다른 이전에 찍었던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분위기 있게 저 악사가 저 연주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 용서의 문이 왜 용서의 문이냐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다녀가면서 이 문을 통과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용서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을 아무 때나 안 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열까 말까인데 그때는 공개가 됩니다. 그때 용서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왼쪽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 문 통과하면. 그래서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문이에요. 용서의 문, 십자가의 밑에 부분이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똘레도 대성당의 저 꼭대기 종탑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는데요. 저 탑을 완공하고 타종식을 했는데 저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저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보수공사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처음 탑을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종식을 하지 못하고 그 2톤이 넘는 아주 무거운 저 종을 아예 고정시켜서 현재는 타종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작은 종탑에서만 타종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 이름이 고르다라고 하는데요. 저 뚱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탑은
작잖아요. 비대칭이기 때문에 또 아름답기도 한데 이건 의도한 게 아니래요. 자, 오른쪽 탑을 올리다가 제 유축컨대 그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나봐요. 그래서 올리다 말고 아예 그 첨탑 공사를 완료해서 중간 지점부터 그 완공을 해버리죠. 근데 저 오른쪽 종탑 공사를 엘그레코 똘레도를 대표하는 화가의 아들 마누엘이라는 화가가 저 완공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똘레도 대성당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똘레도라는 말 자체는 로마어로 똘레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요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인이 세웠고요. 그 뒤에 로마인을 묻히려고 서고트족이 이베리아 그리고 이 똘레도까지 지배를 합니다. 서고트족 시절 때부터 이미 똘레도는 이베리아 반도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역시 카톨릭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이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이 똘레도가 이슬람화돼요. 지금의 똘레도의 그 도시 기획을 한 것은 이슬람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다시 물리치고 11세기에 알폰소 6세 왕이 똘레도를 재수복합니다. 이때부터 국경이 전선이 안정되면서 똘레도는 이 이후에 전성기가 시작돼요. 레콩키스타를 완성하기 전인데 12세기경이면 남부지방에서는 이슬람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할 때입니다. 이때 똘레도에서는 당시에 이슬람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능력만 좋으면 이 지식인들 우대를 너무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똘레도의 역사적인 큰 의미가 뭐냐면 그 그리스 고전의 번역 사업이거든요. 자, 이슬람인들이 번역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 인재들을 이슬람어로 된 그 고전을 유럽어로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는 게 바로 똘레도예요. 그래서 그 귀한 서적들이 다른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 수출되면서 르네상스가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전에 똘레도의 그 번역 사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던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 12세기에는 유럽에서 가장 트렌드에 빠르고 지식 사업이 가장 발달했던 당시 중세의 뉴욕과 같은 개방된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492년도 이후에 카톨릭이 전국을 스페인을 통일하게 되면서 종교적인 관대함이 사라집니다. 자, 이때부터 문화적으로 아주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슬람인들을 이제 추방력 내리기도 하고 종교를 안 바꾼 유대인들, 이슬람인들을 또 종교재판으로 많이 죽였던 게 또 스페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세 때 아주 번영을 누렸던 도시지만 르네상스 이후로는 올라가게 되는 도시입니다. 아이러니한 도시인 게 가장 개방적인 도시였고 그것 때문에 발전한 도시지만 15세기 이후로 유럽에서 가장 폐쇄적인 도시로 바뀌면서 발전이 멈춥니다. 그래서 중세의 옛 모습을 아직까지 간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립과 단절된 폐쇄적인 문화가 오히려 지금 똘레도를 가능하게만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계속 발전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 계속 진화했다면 지금은 똘레도는 지금의 역사적인 도시가 아니겠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똘레도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똘레도에 오면 칼 전문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중세 때부터 중심적인 도시였다 보니까 무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칼을 너무 잘 만들어서 유럽의 기사들이 똘레도산 칼을 선물 받으면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만큼 칼을 너무 잘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칼로 싸우지 않으니까 기념품 용도로만 보통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 포스터, 이 영화 포스터가 왜 붙어 있냐면 헐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그 제휴를 해서
영화에 나오는 그 이쁜 멋있는 칼들이 거의 다 톨레도산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캐리비안 해저, 글라디에이터, 여러 뭐 호빗, 뭐 반지정 이런 칼들이 다 톨레도산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호빗 칼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톨레도 하면 그 칼입니다. 근데 칼이 꼭 그 기념품 칼만 있는 게 아니라 식칼도 있고 휴대용 접이식 칼도 있으니까 어차피 뭐 스워드 이런 거 못 가져가요 우리나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톨레도 오신다면 그 식칼, 접는 접이식 칼 이런 거는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게 접이식 칼이죠. 식칼도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되게 저렴하네요. 톨레도 오시면 이런 접이식 칼 이런 거 굉장히 날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칼을 추천해 드리죠. 톨레도의 골목입니다. 톨레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골목들 보면요, 집들이 저렇게 여닫는 문 혹은 슬라이드식으로 내리는 그런 게 다 있어요. 해가 뜨면요 저 문을 닫아야 시원합니다. 실내가. 그러면 좀 공기도 안 탕하고 오히려 막 되게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지중해식 기후 특히 되게 건조해요. 이런 기후에서는 해가 뜨고 그늘만 있으면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의외로 그 실내는 의외로 또 시원한 게 이 톨레도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그 구시가지의 그 전통적인 건축물들이죠.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지만 에어컨이 없는 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깥 온도와 내부의 실내 온도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자, 여기는 톨레도 대성당의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십자가 모양에서 오른쪽 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관광객이 점점 몰려들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저 악사가 한국 사람만 오면 아리랑을 틀어드려요. 한국인들이 오히려 더 싫어합니다. 톨레도 오면 스페인다운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오는 건데 이 톨레도 중세 대성당 앞에 아리랑이라니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리랑이 퍼지는 톨레도 대성당 앞입니다.